길었던 건축 허가 과정 이야기입니다. 원래 있던 집을 허물고 짓는 것이라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집 짓기 준비하시는 분들께 간접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 허가는 집 지을 때 지자체로부터 승낙을 받는 과정입니다. 신축뿐만 아니고 정축, 개축, 재축 이전에도 또는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도 관할 허가권자의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집도 있는데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신고만 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5평 이상 되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처리 기간은 우리 집은 3층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은 총 14일의 처리 기간이 걸립니다. 사용 승인은 집을 다 지은 다음 지자체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숙제 검사를 받는 것인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자체 점검한 후에 사용 승인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그럼 지자체는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정정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완료되면 사용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한마디로 집으로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등기는 사용 승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토지의 위치 때문에 상당히 허가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꽤 오래 걸렸고요. 2월에 준비하고 3월에 신청했는데 6월 말에 허가가 났습니다. 넌 못 지나간다. 첫 번째 사안은 멸실입니다. 멸실은 기존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요. 집을 형체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택 철거는 전문업체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철거 사고로 인해서 철거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장치를 하고 감리자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 하나 부시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경력이 많은 업체가 필요합니다. 철거가 끝나면 지자체에 철거 완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경험 많은 철거 업체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철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고라도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경력이 풍부한 업체를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넌 못 지나간다. 두 번째 사는 도로 문제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이 맹지는 도로와 2m 이상 접하지 않은 땅들을 말하고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럴 뻔했습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토지 소유를 개인이 하고 있으면 그 개인으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땅은 처음 집을 지을 때 이미 승낙을 받았지만 당시 승낙을 해준 그 도로 주인이 세상을 떠나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경우 그 상속된 사람으로부터 다시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도로 주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집 자체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현기증 나는 산 하나를 또 넘었습니다. 내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더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넌 못 지나간다. 세 번째 사는 도로 후퇴선입니다. 건축 후퇴선과 같은 말이고요. 내 땅이 접한 도로가 법적 기준에 모자랄 때 내 땅을 도로로 내어주는 법이 도로 후퇴선, 건축 후퇴선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땅이 적용된 것이 막다른 골목 기준입니다. 막다른 골목이란 끝이 막혀서 차가 통과하지 못하는 도로 혹은 골목을 뜻하고요. 이런 곳에 집을 지을 때는 내용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 골목의 길이가 총 10m가 되지 않으면 도로 폭 2m를 확보해야 되고요. 10m에서 35m까지는 도로폭 3m를 확보해야 됩니다. 35m가 넘어가는 막다른 골목은 폭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땅은 슬프게도 35m가 넘어가는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 6m가 되도록 우리 땅을 도로로 내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운데 문제는 건폐율이었습니다. 도로로 내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서 건폐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닥 면적 24평을 쓸 수 있었던 땅이 20평밖에 쓰지 못하는 땅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땅이 작거나 길게 도로에 접하게 되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20평이라도 짓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공부해보면 아무리 정돈이 잘된 택지지구라도 도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특히 저처럼 오래된 주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을 지으실 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넌 못 지나간다. 네 번째 사는 석축 이격거리입니다. 이것도 이번 집을 지으면서 처음 알게 된 법입니다. 집 지을 땅이 석축 위에 있다면 석축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집이 시작되는 곳까지 띄워야 될 거리를 석축 이격거리라고 합니다. 돌로 쌓은 석축은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석축으로부터 안전한 거리까지 띄워서 집을 짓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땅이 넓다면 석축 이격거리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땅이 좁다면 이 석축 이격거리 때문에 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땅은 안타깝게도 석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석축 이격거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넌 못 지나간다. 다섯 번째 사는 사선 1조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 집 그림자가 옆집을 가리지 않는 건물의 높이를 말합니다. 우리 집 좌우에는 주택이 있어서 사선 1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층 층고와 2층 층고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넌 못 지나간다. 이번 에피소드 마지막 산, 여섯 번째 산,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란 그 집의 구조체가 불에 견디는 능력을 뜻합니다. 구조체란 그 건물의 뼈대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콘크리트, 목조, 철골 등을 말합니다. 내화 구조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실, 판매시설, 수련시설, 그리고 2층 다가구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4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 지하층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우리 집은 3층 이상이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화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여기서 좀 긴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 집은 처음에 경량 목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량 목구조 내화 인정이 2024년 9월경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갱신해야 되는데 이 내화 구조 인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어서 이 경량 목구조로는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으려면 구조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철골로 바꾸거나 시멘트 콘크리트로 바꾸거나 아니면 중목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건축회사가 중목주택을 짓는 회사라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구조에 따른 건축 비용을 보면 경량 철골, 경량 목구조, 중목주택, 철근 콘크리트 순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경량 목구조에서 중목구조로 바꾸면서 전체 약 3,1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화 구조를 위해 계단도 철계단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산을 넘어왔지만 앞으로 몇 개의 산을 더 넘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 또 넘어가야지요.